자, 빛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빛.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이지. 자, 선생님이 일단, 먼저, 빛의 성질. 몇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빛의 성질. 이런 상황이 있어. 뭐가 있냐면, 봐봐. 이런,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에 뭐 생기지 않니, 얘들아? 뭐, 그 그림자. 자, 그림자 왜 생겼냐라고 물으면, 빛이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갈 수 있으면 여기 그림자 없거든. 근데 빛은 항상 어떤 성질이 있다? 1번. 빛은 직진해요. 그래서 빛의 직진이라는 성질이 있어. 여기는 언급이 돼 있나? 안 돼 있을 수 있어. 근데 일단 빛은 기본적으로 직진해요. 직진하고 직진하다가 무언가를 만났어요. 뭐 벽을 만나든지 아니면 거울면을 만나든지 아니면 잔잔한 수면을 만나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되돌아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아니라 빛의 반사 이렇게 얘기해. 다음 개울 같은데 강 같은데 뭐라 그래야 되나? 개울인가? 개울 아니 개울? 그거는 다리를 이렇게 담궈 봐야지. 다리 담그면 어때? 다리가 되게 짧아 보이지? 그런 것들은 빛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굴절 현상이에요. 굴절. 자, 우리가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 배울 건데요. 빛의 굴절 또,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빛들은 합쳐지면서 이런 색, 저런 색, 여러 가지 색의 빛이 될 수 있거든. 그걸 빛의 합성. 비가 오고 나면, 요즘에는 본 적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나면 뭐가 생길 수 있지?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같은 거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합쳐져 있던 빛이 다시 이렇게 나눠진 거야. 빛의 분산. 자, 기본적으로 빛은 이렇게 5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정리 다시 해볼게요. 빛은 직진에 직진.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그러면 저거. 그림자가 생기는 거. 그다음 빛의 반사의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 아침에 씻고 나서 거울 보고 왔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비친다. 다음 빛의 굴절. 빨대 같은 거 이렇게 음료수에 넣으면 어떻게 꺾여 보이고, 다리는 짧아 보이고, 막 이런 것들. 다음 빛의 합성. 우리 텔레비전 화면이에요. 그건 다양한 색깔의 빛을 합쳐갖고 다양한 색깔을 만들고 있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 무지개 같은 것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먼저 빛의 반사라는데요. 거기 밑줄 시작. 반사가 뭐냐 그러면 나아가다가 빛이 직진을 막 하다가 부딪혔어요. 밑줄 시작. 되돌아 나오는 현상.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빛의 반사. 반사가 뭐다 그러면 되돌아 나오는 현상. 어디서? 경계면을 만났어요. 경계면을 만나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 자, 여기에 별표 들어가야 돼요. 반사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반사 법칙. 법칙이네요. 자, 반사 법칙 선생님 설명해 볼게. 들어봐. 여기가 반사면, 경계면. 단순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자, 빛이 이렇게 진입을 했어. 들어왔으면 맞고 튀어나가거든. 튀어나가는 모습 선생님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지 않니, 얘들아? 요거 어색하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싶어? 들어온 것처럼 나가는 게 맞겠지. 그래서 나가는 모습도 요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아. 실제 그래.
자, 여기를 경계면. 자, 경계면에 들어온 빛은 어떻게 나간다? 들어온 각도로 튀어나간다는 얘기거든? 이때, 여기. 경계면에 요 수직인 선이 하나 있어요. 실제 있냐고? 없지. 거울에 이런 거 있니? 없지. 근데 우리가 가상으로 만든 거야, 이거는. 법선이라고 해요, 법선. 법선이 뭐예요? 경계면에. 무슨 관계? 수직인. 가상선이에요, 가상선. 가상선이 이렇게 그거다 치자. 왜 이 법선이 중요하냐 그러면 각도가 두 개가 뜨거든요.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이 각도가 중요해. 이게 들어온 각도, 입사각. 요건 반사돼서 나가는 각도, 반사각. 누구하고 이루는 각도다 항상. 법선. 이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야, 얘들아.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입사된 빛, 입사광. 뭐라 그럴 거 아니, 얘들아? 반사광. 자, 그랬을 때 이거하고 이거가 서로 항상 같아야 돼요. 그거 무슨 법칙? 저거야, 저거. 반사 법칙. 입사각은 반사각과 같아.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건 말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다음 모습? 요거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다음 모습?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상의 법선을 그었을 때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아야 돼.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같아야 된다는 법칙.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선생님 하나 해볼게. 맞춰봐, 얘들아. 여기가 40도라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입사각이거든. 입사된 각도인데 이게 40도라 그랬어. 반사각은 이렇게 물어봤어. 몇 도 말이야? 50도야? 뭐가 중요한지 알겠니? 여기 법선하고 이루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고 하니까 이거 50이야. 함정이야. 자, 그래서 반사법칙이 뭐예요? 그러면 들어오는 각도하고 반사돼서 되돌아 나오는 각도는 서로 같다. 이런 법칙이야. 별표시냐? 자, 반사법칙 보고 가겠습니다. 반사면에서 반사할 때 들어온 만큼 튀어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그림 봤어요. 거기에 무슨 선이 있다, 얘들아? 법선. 실제 있니? 없어. 가상선이야. 가상선을 내가 그어야 돼요. 거기다가 경계면의 수직으로. 그거와 이루는 각이에요. 그리고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이 커진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봐봐. 여기 입사각이 선생님이 이거 50도라고 하자, 얘들아. 이렇게 했어. 입사각이 이만큼 늘렸지. 반사각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이렇게 되겠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빛의 반사. 다음 두 번째는 빛의 굴절. 굴절 뭔데? 꺾여? 굴절 왜 꺾이니? 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우선 경계면을 만났어. 경계면에서 뭐하는 현상? 꺾이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왜 굴절하지? 굴절의 이유가 중요해요. 굴절의 이유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매질마다. 매질이 뭔지 아니? 매질은 주변 물질이야. 빛이 공기를 통과할 때, 또는 물을 통과할 때, 또는 다이아몬드를 통과할 때, 유리를 통과할 때 다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니? 속력이 달라. 속력 변화가 생기면서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마다 뭐가 달라서 그래요? 답은 속력이 달라.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빛이 꺾이는 이유는 아무 이유 없이 꺾이진 않지. 속력이 달라져. 속력이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볼게. 일단 기체, 액체, 고체로 얘기하면 기체는 공기, 액체는 물, 그 다음에 고체는 유리. 어디가 제일 잘 통과하기 쉽겠니? 자, 우선 고체, 액체, 기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면 고체는 막 분자가 어때? 가까이 있지. 액체는 좀 멀리 있지.
그 다음에 기체는 좀 더 떨어져 있지. 자, 그래서 자 봐봐요. 기체, 액체, 고체 순이야. 더 빠른 거 있나요? 더 빠른 것도 있어. 더 빠른 게 뭔지 아니 얘들아?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고 하지? 진공 중에서 가장 빨라요 사실은. 진공. 이 방해가 거의 없어 여기는. 방해가 적어. 조금씩 많아져. 더 많아 이렇게 가. 그래서 요거의 대표. 우리 문제에서는 공기 중을 통과할 때 하고 물속을 통과할 때 하고 요거 유리?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 근데 유리하고 다이아몬드 중에서 뭐가 더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 다이아몬드 겁나 단단하다고 얘기하잖아. 단단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주 촘촘히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 속력이 조금 더 빨라요 사실은. 이런 것처럼 꺾이는 현상이다. 요거 체크하고 갈게요. 첫 번째 굴절은 꺾이는 현상이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별표 치셔야 돼요. 왜 굴절됐니? 물어봐. 왜 굴절된다 그랬니? 그러면 계속 공기 중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굴절 안 돼. 근데 공기 중으로 가다가 물에 진입하는 그 순간 꺾여. 그런 식으로. 물질에 따라, 선생님 매질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변 물질에 따라 자 뭐가 다르다. 그거 동그랗게 치셔야 돼요. 뭐 두 글자 속력이 달라지는 거. 자, 그래서 경계면 즉 매질이 바뀌는 그 순간 속력이 달라지면서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굴절 현상 보고 갈게요. 둥근 어항 속의 물고기가 선생님 경험으로는 어떤 강에 가서 옛날에 선생님도 어릴 때 물고기 잡아봤거든. 근데 물고기가 딱 보는 순간 좀 커 보여요. 근데 막상 잡으면 되게 조그맣거든. 떠올라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보다 크게 보여요. 그 다음에 잠긴 빨대, 그 빨대 요거 집에서 충분히 해볼 수도 있지. 경험들 있지 얘들아. 다음 햇빛이 강한 날 아지랑이라고 아세요 학생들? 해소리 아지랑이 아니 아지랑이? 지금은 춥지. 근데 여름에 막 너무 더워. 아스팔트, 특히 아스팔트 그 돌로 된 그 땅 속에 이글 막 올라오는 거 있지. 뭐라 그래? 아지랑이라 그래요. 또 왼쪽에 하나 더 있는데요. 왼쪽에 추가 설명 보자 얘들아. 신기루라고. 사막에 가면 저기 막 너무 물이 먹고 싶고 갈증이 나고 막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헛것이 보이는 것처럼 오아시스가 이렇게 물 많은 곳이거든. 오아시스가 마치 저기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보면 뭐야? 없어? 근데 실제 없냐? 거기 없는 건데 사실 저 멀리 있는 건데 꺾여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게 된대.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무슨 현상이다? 굴절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135쪽 가보자 얘들아. 굴절 법칙 별표 칠게요. 자, 이거 잘 들어봐요. 굴절 법칙. 그 복잡하게 나왔는데 좀 간단하게 먼저 써볼까? 느린 쪽으로 꺾임 이렇게 가. 느린 쪽으로 꺾임. 거기는 이렇게 표현 안 됐을 거예요. 항상 꺾일 때 느린 쪽으로. 같이 보자. 여기 첫 번째 상황. 공기 중 물. 자, 들어봐. 여기 공기 중에서 이렇게 들어갔어. 보이니? 네. 공기에서 가다가 물로 갔지. 무슨 선? 법선. 자, 이거 들어오는 각도 똑같아요. 입사각 이렇게 되면 뭐야? 반사각이겠지. 이거 꺾이는 건 굴절각이라네 이번에는. 만약에 계속 공기 중으로 이동했으면 얘들아 이렇게 직진했을 거거든. 근데 요거 만났지. 자, 위쪽은 뭐예요? 공기. 아래쪽은 물. 뭐가 더 느려? 물. 자, 그래서 가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다가 느린 쪽이 아래쪽이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니 이거? 응. 그래서 공기 중에서 물로 진입할 때 즉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빠른 매질에서 뭘로? 느린 매질 쪽으로 이동할 때 특징.
이렇게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학생들. 요거 무슨 각이에요, 요거. 얘들아, 이거 무슨 각이니? 굴절각.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국 입사각이 커요, 굴절각이 커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다시 정리. 이거는 어떤 예가 될 수 있냐면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 그러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더 커. 다른 게 기본 굴절각이 더 작아지는 거지. 이거 이래요. 공기 중에서 물속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 다음. 물속에서 유리 갈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일로 갈 때하고 여기서 일로 갈 때 누가 더 많이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유리 갈 때도 많이 꺾여.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 공기 중에서 이렇게 됐다가 유리 갈 때는 더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거. 다음. 이 반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대. 여기 안 들어가네. 여기다. 여기. 여기 지울게요. 자, 여기. 자,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공기 중보다는 물속이 느려지고 물속보다는 유리. 다음 상황 선생님 여기다 비교하기 위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는 유리야. 여기는 공기 중이라고 하자. 자, 유리면에서 출발한 빛으로 이번에 해볼게요. 유리면에서 이렇게 출발했어. 자, 출발 시켜놓고 뭐 하자? 법선 그어. 자, 법선 벌써 요거는 뭐예요? 입사각. 자, 다음 굴절각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굴절각 헷갈리면 무슨 쪽으로 꺾인다고? 느림 쪽. 공기, 유리, 누가 느림? 유리가 느리지. 그래서 자, 쭉 가다가 느림 쪽으로 이렇게 꺾인다고 생각하면 돼. 보이니? 만약에 위쪽이 더 느렸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근데 아래쪽이 되니까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 요 모습. 이거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 공감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각? 자, 다르게 얘기하면 느린 쪽에서 뭘로 갈 때, 빠른 쪽으로 갈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무슨 각이 더 크니? 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입사각하고 굴절각하고 뭐가 더 크니? 이번에는 굴절각이 커요.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래서 요거 한번 가보자. 자, 반사 법칙인데요. 물로 빛을 비추면 일부는 수면에서 반사되고. 여기서 굴절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내가 수면을 바라봤어요. 비치니 안 비치니 우리 모습. 비치지. 일부 반사. 일부는 굴절해서 들어가요. 그 얘기. 일단 반사가 고민할 것도 없지. 어때? 입사각과 같아. 근데 굴절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보라색이 있는 거 싹 밑줄 가야 돼. 굴절 법칙이 뭐니 그러면? 빛이 공기 중에서 물로 공기에다가 빠라고 쓰자. 빠. 선생님 말하는 빠는 뭔데? 빠는 쪽이야? 물은 뭐라고 쓰라 그럴 것 같아? 느린 쪽이야. 굴절하면 작고. 그 다음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입사각이 커져. 선생님 이걸 해볼게. 이렇게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냐? 요 얘기거든? 입사각이 커졌네요? 굴절은 어떨 것 같아? 얘보다는 뭐? 이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게 맞겠지? 정리해보면 입사각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입사각이 커지면 기준보다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도 커지고 또 무슨 각도 커진다? 굴절각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탐구에 빛의 굴절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이 있는데 뭐 해보는 게 가장 좋겠지요.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실제 해봤더니 그냥 일반적인 빛보다는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왜? 색깔이 있거든, 걔들이. 잘 보이지, 지금 보니까. 실제 하면 이렇게 잘 돼, 생각보다. 자, 그랬을 때, 공기 중에서 플라스틱으로, 어디? 공기 중에서 플라스틱.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지. 공기, 빨라. 플라스틱, 느려. 다음.
플라스틱에서 공기 중으로. 요거 뭐야?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거기다가 법선 다 각도 있네요. 자, 첫 번째 왼쪽 한번 보세요. 입상하고 굴절하고 그러니까 굴절각은 어때요? 작지? 확인했니? 오른쪽 거는 밑에가 입상각이에요. 헷갈리지 마. 굴절각이 더 커졌다. 확인했어요? 자, 오른쪽에 입상각이 0일 때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입상각이 0이면 어떻게 돼요? 입상각이 0이면 뭐야? 반사각도 0이 굴절각 더 이상 꺾일 것도 없다는 얘기. 그냥 직진한다라는 얘기고. 다음 물고기 얘기 나오는데 얘들아 물고기에서 내가 한번 표현해볼게. 여기 물이 물 자, 물고기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잘 그리지? 아니 말고. 자, 요거 근데 물고기에서 반사돼 나오는 빛이 내 눈에 들어오는 과정인데 내 눈에 이렇게 꺾여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물 입사각. 이거 무슨 각? 굴절각. 보이니?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데 나는 마치 어디서 나온 것처럼 보여.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실제보다 어떻게 보이는 거야? 떠올라 보이는 겁니다. 또 공감아? 응. 여기서 나온 빛이 오다가 이렇게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내 눈하고 연장선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떠 보이는구나. 왜 떠 보이는구나. 굴절돼서 떠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작살로 내가 물고기 잡아야 돼. 작살로 이렇게 수면에서 작살 알아 요거? 확 손을 잡아야 돼. 못 잡겠지 어차피. 근데 잡는다고 치면 이거 보이는 데로 던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없잖아. 어디 있는데? 살짝 아래쪽에 있겠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던져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내가 작살 던지려면 아래쪽 던지는 게 맞거든. 근데 레이저 총을 쏴서 만약 잡는다고 가정하자. 가정이 그래요, 가정. 나 총 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총 쏠려면 그냥 보이는 대로 쏘는 게 맞아. 왜? 총은 가다가 꺾여서 들어갈 거거든. 빛이거든. 레이저 총. 그래서 레이저 총으로 잡는다 가정하면 어떻게 돼? 보이는 대로. 작살은 아래쪽 이렇게 갈 수 있어. 다음 물체를 보는 과정. 학생들 자 상상해보자. 밤에 들어갔어. 불 다 껐어. 뭐 보여? 하나도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눈이 없어서 안 보이나? 아니지. 뭐가 없어서 안 보여? 빛이 없어서 안 보이지. 내가 어떤 물체를 본다는 얘기는 내 눈에 빛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어떤 빛이 들어갔어요? 물체에 반사된 빛이 들어온 거야. 자, 첫 번째 요거. 그럼 빛은 누가 주는데요? 빛은 이 교실 안에 빛은 얘가 주고 있어. 얘 같은 거 뭐라고 하냐 우리는? 광원. 바깥쪽에서 우리 지구 전체에 빛을 주는 건 누구? 태양. 자, 이렇게 답이 시작.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광원이라고 얘기해요. 광원이 뭐예요? 그러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라고 할 수 있어. 자, 광원에서 나온 빛의 진행은 결국 어떻게 물체에서 만나갖고 저 반사된다.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봐야겠네요. 자, 물체를 보는 과정 선생님이 한번 상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기 뭔지 맞출 수 있니? 이거 뭐야? 이거 전등이에요, 학생? 네. 전등이에요. 이거 뭐 그렸냐, 이거? 역시. 책 봤죠? 책. 이거 맞추면 대박인데. 이거 뭔지 아니? 이거 맞추면 돼. 네모 그려놓고 맞추라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스마트폰이에요. 못 맞추겠죠. 자, 어쨌든. 선생님, 스마트폰까지 그린 이유가 있어요. 자, 봐봐. 얘들아, 이것도 우선.
내가 이걸 봤다. 여기 광원이야 아니야? 광원 아니잖아. 책에서 빛이 나? 아니야. 책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순서야. 얘는 뭔데? 광원 맞지 얘들아? 빛이 여기서 출발했어요. 책에 닿은 다음에 눈으로 들어온 거야.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는 과정은 다 일단 첫 번째 광원이 아닌 걸 보는 과정이에요. 이번에는 나 이거 널 내가 보고 있어. 지금 널 본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빛이 너한테 닿고 반사돼서 나한테 들어와. 너가 날 보는 이유는 제가 나한테 닿고 반사돼서 들어가. 난 광원이 아니거든. 불 꺼버리고 진짜 불 꺼. 저기 불 새 들어가서 그렇지. 진짜 밀폐된 공간에서 꺼버리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보이지. 자, 그래서 광원이 아닌 물체를 보는 과정은 광원 1번 물체 다음 반사된 빛 눈. 오케이? 근데 내가 쟤를 보는 과정. 쟤 광원이니 아니니? 이번에는 광원이지. 여기 정국이 여길 보는 과정. 뭐 반사돼? 아니 바로 들어와요. 광원에서. 이 스마트폰 왜 그러냐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과정. 스마트폰 화면 광원이에요? 그 안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온 거야. 근데 뒷면을 보는 거죠. 어때? 광원, 뒷면, 눈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고 광원 관련돼서 태양 광원 맞아요 선생님? 맞아. 다른 광원이게 아니게 얘들아. 다른 너희 그 반사체라고 들어봤니? 다른 스스로 낸 게 아니라 반사된 거예요. 광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다음. 그래서 첫 번째 2번 광원에서 나온 빛의 진행은 물체를 만나면 반사되고 물체에 막히면 아까 직진하다가 막히면 그 부분은 시꺼매지는데 그게 뭐야? 그림자가 생긴다 이런 얘기고 물체를 보는 원리 별표 치자 얘들아. 결국 물체 보려면 1번 뭐가 있어야 돼? 빛이 눈에 들어가야 되거든. 자,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물체에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물체에서 무하고 들어가야 된다. 반사되어서 들어가야 돼요. 확인했니? 그럼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다. 자, 오른쪽 맨 아래에 보시면요. 대부분의 물체는 완전히 매끄러운 표면은 아니고 해서 난반사라는 게 일어나요. 난반사는 반사가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야. 왜 거기 여기저기 일어나냐고요? 반사 법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그래요. 표면이 매끄러울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빠진 것 같긴 한데 표면이 매끄럽다는 거 그지 같아요. 자, 여기 두 가지가 사이가 매끌 표면, 안 매끌 표면. 여기서는 반사가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와서 일정하게 나가는데 여기는 들어온 것까지 똑같아. 근데 면이 고르지가 않지.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저렇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 얘는 정반사, 얘는 난반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변 물질은 대부분 난반사가 일어나요. 왜? 대충 만져보면 이게 매끈매끈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현미경 같은 거 들이대면 올록볼록해요. 올록볼록. 그렇다. 밑에 있는 거 해보자. 밑에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나아가다가 성질이 다른 물체의 표면에 부딪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다시 되돌아 나와 반사. 그 다음 꺾이면 굴절. 다음 거울에서 반사할 때는 반사 법칙이 성립하는데 그게 뭔데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서로 같다.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뭐라고 부르자? 광원이야 이렇게 불러요.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가 물체를 본다 그러면 물체라고 했으니까요. 만약에 광원을 본다 그랬으면 순서는 뭔데요? 광원, 눈.
근데 물체를 본다 그러면 뭐야? 일단 광원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광원 나온 빛이 물체에 닿고 물체에서 반사된 뒤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사 쓰셔야 돼요. 넘겨보자. 자,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거 거울. 또 하나 렌즈. 선생님 렌즈 썼어요 지금? 네. 렌즈 쓰니? 안 써? 좋겠다. 눈 좋네. 자, 근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나도 렌즈를 썼어요. 자, 근데 일단 거울에는 내 모습이 비친다. 맞니 얘들아? 뭐니? 그러면 반사야, 굴절이야. 거울은 반사를 이용했어. 다음 렌즈는 뭐야? 렌즈는 여기 초점을 안 맞으면 초점 맞추려고 빛을 꺾어서 만들어내거든. 렌즈에선 굴절되고 거울에선 반사된다. 그래서 반사를 이용한 대표적인 건 뭐다? 거울은 반사, 렌즈는 굴절. 위에다 살짝 쓰고 가자. 거울과 렌즈 나왔는데요. 왜 나왔어요? 거울은 반사를 이용한 거고 렌즈는 굴절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울부터 가볼게요. 거울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 봐봐. 자, 거울 1번 벽면 거울. 2번 볼록 거울. 3번 오목 거울. 자, 어디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집에 평면 거울이 있니? 예, 어디 있는데? 화장실? 너희 방? 뭐 그런 데 있을 수 있어요. 다음, 볼록 거울 본 적 있니? 볼록하게 생겼거든. 집에 없어요? 없긴 뭘 없어. 되게 그냥 주방 가면 있을 수도 있어. 주방이 어디 있냐면 숟가락이지. 숟가락이 안쪽 오목하고 바깥쪽은 뭐야? 볼록하지. 뒤집으면 볼록 거울이에요. 안쪽은 뭐야? 오목 거울이야. 그 다음에 요 볼록 거울 보려면 봤겠지. 근데 기억이 안 나지. 여기 뭐 이렇게 구부러진 길을 가야 돼. 구부러진 길을 차가 이렇게 운전해서 가야 돼. 그럼 여기 무슨 거울 있는지 알아요, 학생들? 볼록 거울 있어요. 볼록 거울이 저쪽을 넓게 비춰줘요. 여기서 중요한 거 크게 비춰주면 큰일 나. 어떻게 비춰줘야 돼? 작고 넓게 비춰줘요. 뭔가 같아 느낌? 응. 마트에도 있을 수 있고 편의점에도 있을 수 있어요. 편의점에 감시 거울로 쓰기도 해. 요거. 그래서 일단 평면 거울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어떻게 생겼어? 평면 평평하게 생겼겠지. 자, 볼록 거울 어떻게 생겼어? 뭐 어떻게 생겼겠어? 볼록하게 생겼겠지. 오목 거울은 오목하게 생겼겠지. 저 반대쪽으로 할 뻔했나요? 자, 그래서 여기 볼록 거울부터 선생님 잠깐 볼게요. 볼록 거울 보이니 얘들아? 볼록 거울로 들어온 빛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 반사의 법칙을 보면 반사의 법칙 여기다가 면이 들어온 면이 이면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반사의 법칙 같은 각도로 나간다 그러면 뭐야? 저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 이건 요렇게 해서 가지고 나가야 돼. 다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은? 요 면에 했더니 뭐야? 결국은 면에 대해서 반사의 법칙 적용하면 안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번에는.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볼록 거울 이건 뭐 안 해도 되긴 하는데요. 요거만 얘기해 볼게요. 평면 거울 집에서 내가 얼굴을 봤더니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얘들아 여기 있는 거 확인했니? 이 사람이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 안에 똑같은 나가 있어. 그렇지 않니 얘들아? 결국 어떤 거리에서 보여요? 대칭 거리에서 보여요. 여기는 특징 같은 크기로 같은 거리로 크게 보여? 아니. 작게 보여? 아니. 어떻게 보여?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평면 거울은 특징이 뭐냐면 평면 거울부터 먼저 정리해보자. 일단 상이 뭐예요? 그러면 상이 이거야. 거울 속에 보이는 내가 상이야. 모습을 상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상이 생기는 원리를 보시면요. 거기 알겠지만, 지금 보면, 거울면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오는 과정, 우리 거기 빛이 그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수많은 빛이 반사돼갖고 결국 눈에 들어올 건데,
그게 하나의 이제 형상을 이루게 되는데 어쨌든 반사 법칙 평면하고 그래서 매끈매끈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저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결국 크기는 어때요? 상의 특징 3번 가볼게요. 3번 보고 있니? 자 거기 체크하자. 대칭 위치에 상이 생겨요. 대칭. 내가 앞으로 가면 여기 앞으로 오는 거 봤지? 나 뒤로 가면 얘도 뒤로 가지 지금. 계속 대칭이에요 요거. 크기 실제와 같은 크기 대칭 별거 없어 특징이에요. 평면걸 어디다 쓰는지 확인해보고 갈게요 학생들. 화장실에 세수하고 보는 거울. 다음 무용 연습실 아이돌들이 막 춤 연습하는 그 거울 큰 거울. 다음 미용실 거울 미용실에 머리 자를 때 앉아있을 때 있는 그 거울. 다음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은 별 붙이자. 자 학생들 요거를 시야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어떻게 돼요? 빛이 퍼지네. 빛이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되다가 빛이 퍼져서 시야가 이렇게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쭉 오다가 어떻게 안쪽으로 보이면서 어때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시야가 넓어져? 상은 작아져. 얘 특징 뭐예요? 자 볼록거울 선생님 특징 해볼게요.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다. 시야가 넓어져요. 무슨 얘기예요? 더 넓은 공간이 그 거울 안에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결국 항상 크기는 좀 작게 보여요. 뒤집혀지진 않아요. 바로 섰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봤으면 내가 서 있다는 얘기. 뒤집어지는 것도 있나 봐. 근데 얘는 항상 작고 어떻게 된다? 바로 선상. 특징. 작다 그랬어요. 작게 보여. 작게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지. 장점도 있지. 작게 보이는 거야. 넓게 보일 수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작고 바로 선상. 요거는 결국 뭘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넓은 시야를 제공해요. 아파트 사니? 소리 아파트니? 아파트도 이런 거 있어. 가다 보면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여기 볼록 거울이 있어. 왜 있는 건데? 이 반대쪽을 넓게 미리 보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거울 어떤 거울들 쓰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먼저 볼록 거울부터 해볼게요. 자, 볼록 거울 그 오목 거울 모습 그 레이저로 쐈을 때 그걸 확인해봤으면 제일 좋겠지만 없으니까. 근데 볼록 거울 어떻게 됐어요? 뭐예요? 퍼져요 지금. 퍼지고 있지. 자, 그래서 거기 퍼지는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오목골은 일단 모였다가 다시 퍼져. 이게 무슨 얘기냐? 봐봐. 요렇게 여기까지는 모이죠. 그다가 모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퍼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볼록 거울부터 먼저 정리하고 오목 거울 갈게요. 볼록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 밑줄 시작. 항상 작고 바로 선상. 밑에 화면 볼게요. 볼록 거울에다가 뭐 장난감이니 그 앞에 놨다가 뒤로 갔더니 어때 보이는 거 작게 보이는 거 확인했어요 학생? 겁나 작네. 근데 뒤집어지질 않아 우선. 자, 어디다 썼어요? 그러면 보안 거울이 그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쓰는 거울. 도로 안전 거울. 요거 방금 계속 얘기했던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 측면 거울. 자동차의 거울이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요즘 안 쓰는 데도 있지. 왜? 왜냐면 AI 시대고 디지털 시대고 그래서 안 쓰기도 하는데 선생님 자동차 뭐 그래볼게요. 어디 갔네. 망했어요. 자, 우선 뭐 망하긴 했지만 자동차의 거울이 여기 있는 거 아세요? 여기도 있지. 아버지 운전할 때 여기 있어. 여기도 있는 거 아니? 여기? 여기 옛날에 거울 쓰는데 여기 거울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옛날 차 기준으로 얘기해볼게. 자, 거울이 여기도 있고 있어. 너의 이름 뭔데? 영어로는 사이드 미러. 우리나라 말로는 측면 거울. 측면 거울이에요. 뭐라고 그러니? 백 미러. 후면 거울. 이 앞에 이거 측면 거울, 후면 거울,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전조등이라는 전조등. 이게 있잖아.
선생님 자동차가 눈깔같이 생긴 거 있지? 그 부분. 자, 여기 뭐 썼어요? 여기 보면 너희들 모습 그대로 같은 크기로 보여요. 무슨 거울 들어간 거 같아요? 여기 평면 거울 들어가요. 여기 측면 거울 보면 측면 거울에 가끔 그런 글씨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어떻게 있어? 가까이 있다. 보이는 건 멀리 보이는데 가까이 있다. 이 거울의 주 목적은 크게 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는 거야? 넓게 시야를 넓게. 그러니까 사실 조금 작게 보일 수 있어. 작게 보이는 자체가 좀 더 멀리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공감하니? 응. 그래서 측면 거울의 주로 뭐야? 볼록 거울 많이 써요. 이런 얘기. 자, 전조등이 있잖아요. 전조등에 빛이 나오는 후레쉬 너무 옛날 말이네요. 이거 손전등. 손전등 안에 여기 전구 들었는데 전구를 둘러싼 여기가 오목거울이에요. 그래서 빛이 사방으로 퍼지다가 오목거울 맞고 하나로 이렇게 직선으로 나갈 수 있어. 여기는 오목거울, 여기 오목이야, 여기는 볼록이야, 저기는 평면이야 해서 여기 세 가지. 이게 뭐라 했어요? 지금 볼록거울. 자, 자동차 어디? 측면 거울이다. 측면 거울이에요. 이거 언제 쓰면 좋아요? 넓은 범위를 주시죠. 넓은 범위. 이 볼록거울을 썼을 때 가장 좋은 곳은 넓은 범위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137쪽 가볼게요. 오목거울 특징 별표 치자. 오목거울 왜 별표 쳤어요? 오목거울은 두 가지가 있거든. 항상이 아니니까 그래요. 일단 오목거울로 가까운 거 볼 때, 그 다음 먼 거 볼 때 결과 달라. 왜 결과 다르냐면요, 학생 봐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모이는 듯 싶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서 이렇게 크로스되지. 다시 퍼지지. 가까운 건 요 안에서 해결되는데 멀어지면 저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가까운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까운 거 오목거울로 보면 크고 바로 선상. 근데 너무 오목거울 너무 멀리 하다 보면 갑자기 확 뒤집어져. 작고 뒤집어지면서 여기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고 거꾸로 선상. 거리마다 다르다는 얘기. 가까운 건 커 바로. 근데 먼 거 요거 중요하지. 작고 뒤집어져요. 멀리 가면 너무 멀어지면 작아지고 뒤집어져. 이렇게 갈 수 있어. 확인해보자. 진짜인가? 뭐 실험해보면 제일 좋긴 하겠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137쪽에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 별표 친 겁니다. 지금 가까이 있으면 크고 바로 선상. 두 번째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예외니까.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확인했니? 거꾸로 오고 더 멀어지면 더 작아져요. 여기서 그 특징이 있다. 오목거울 언제 쓰요? 오목거울의 가장 큰 특징은 빛을 모아줘 한 곳으로 보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왜 오목거울 쓰는지 공감해요. 이제 빛이 사방으로 퍼지면 안 좋지. 내가 비추고 싶은데 에다 집중시켜야 되지. 자, 첫 번째 나온 게 태양열로 뭔가 조리해야 돼. 그럼 태양열을 한 곳으로 모아서 온도를 높여야 되거든. 오목거울 써요. 손전등의 반사판. 그림 이해하니? 이 정도 잘 그린 거야. 퀄리티 높은 거야. 자, 그 다음 화장용 확대 거울. 모르겠네. 화장 안 해봐서. 화장 해봐서 안 해봤지. 근데 거울이 있는 건 아시죠? 요거 크게 보이는 거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뭐 치과 가도 크게 보이는 거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울을 쓸 때 요거 쓴다. 그래서 그럼 목적이 뭔데? 목적이 늦추는 게 맞아요. 크게 확대 찾았니? 또 빛을 모아. 오목거울을 쓰면 어떤 장점이 있다? 크게 확대할 수 있고 빛을 모을 수 있다. 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서의 빛의 굴절은 몇 시?
하고 자 그래서 한번 지우면서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거울 거울은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 너무 평범하니까 평면거울이고 볼록거울과 오목거울은 좀 비교하냐고. 볼록거울 빛을 퍼지게 해서 넓은 시야가 필요할 때는 볼록거울이 좋다. 오목거울 빛을 모이게 해서 빛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아닌 거야. 지금 상을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울이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렌즈는 어떠냐? 렌즈는 반사가 아니라 뭐야? 꺾이거든? 항상 두꺼운 쪽으로 꺾여야 돼요. 그래서 렌즈하고 거울은 미리 얘기하면 반대야. 렌즈는 뭘 이용했어요?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한 거고, 거울은 뭘 이용했다 했지? 빛의 반사. 평면 렌즈. 이거. 평면하잖아? 네, 별 특징이 없어. 끝. 버려. 자, 그러면 뭐하고 비교하면 된다. 볼록 렌즈. 학생들 초딩 때 돋보기 본 적 있어요? 돋보기 이렇게 물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보이니? 커지지. 응. 렌즈로는 거울로는 무슨 거울이 커지게 한다 그랬냐면 아까 선생님이 오목 거울이 커지게 한다 그랬거든. 근데 렌즈는 뭐가 커지게 한다? 볼록이가 커지게 해요. 반대야. 무슨 얘기냐? 볼록 렌즈의 특징을 오목 거울이가 갖고 있고 오목 렌즈의 특징은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 볼록 렌즈. 왜 그렇게 되냐고 선생님 그려볼게요. 요거는 반사의 영역이 아니라 굴절의 영역이거든요. 여기 볼록 렌즈 이렇게 생겼어요. 오목 렌즈는 오목하게 생겼지 뭐.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가운데가 하나 그릴까? 아이씨, 소리 장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자, 꺾이는 건 두꺼운 쪽으로 꺾여야 돼요. 두꺼운 쪽. 어디가 두껍니? 바깥쪽, 안쪽. 답은 안쪽. 그래서, 요렇게. 옛날에는 막 작도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일단 특징 위주로 가. 자, 어떻게 됐어요? 모았죠? 얘는 아까 이렇게 들어온 오목 거울에서 이렇게 반사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졌거든. 이걸 반사가 아니라 지나가면서 꺾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특징 빛을 어떤다? 모아. 빛을 모아줌. 어떻게 해요, 학생들? 이거 빛을 퍼지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거꾸로 가자. 이건 뭔데? 야야야야, 이거 볼록거울인데? 볼록거울하고 특징이 똑같을 것 같은데? 왜 볼록거울도 퍼지게 하거든? 이건 누구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오목? 거울. 자,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선생님이 할게요. 오목 렌즈로 이렇게 보면 오목 렌즈 어디 있긴 할 텐데 아이씨 못 찾겠다. 자, 빛을 퍼지게 한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떴네. 항상. 네. 거리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오목 렌즈로 본 적 있니? 해솔이? 본 적 있니? 없어? 이거 써봤니? 그러면 이거 항상 뭐야? 작고 바로 선상. 얘는 항상 작고 바로 선상. 이거는 물체가 작게 보여요. 장점은 없을까요? 장점도 있겠지. 장점은 뭐예요? 넓게 보여요. 넓은 시야야. 작으면 넓어져. 시야. 넓은 시야. 반대로 돋보기 왜 쓰는데요? 돋보기 왜 써요? 볼록 렌즈 왜 써요? 그러면 얘가 별표예요. 왜 별표야? 얘는 또 거리별로 달라. 가까운 거, 먼 거. 가까운 거, 이게 모이는 영역이고, 먼 거는 흩어지는 영역이야. 그래서 가까운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거 봤잖아. 한 번씩은 봤잖아, 얘들아. 아니 보면 어떻게 커 보이지? 뒤집히니? 안 뒤집혔어. 그래서 요거 크고 바로 선상. 다음 먼 거는 뭔지 이거 하고 돋보기 뭐 천원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다시 못 찾겠어. 자, 돋보기 갖고 이렇게 가까운 거 보다가 이거 확 뒤집어져요. 이 초점이에요. 초점이라고 하는데 초점 지나가면 확 뒤집어져요. 그래서 먼 거는 작고 거꾸로 선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안 든? 요 특징. 그래서 선생님이 써놨지.
거울로는 뭐다? 거울로는 오목거울하고 같은 특징이에요. 여기서 누구 친구? 볼록 렌즈, 오목거울. 오목 렌즈, 볼록 거울. 이렇게 친구. 자, 그래서 이 특징 중에서는 이 특징을 기억하셔야겠죠. 자, 볼록 렌즈 어디다 써요? 그러면 어디다 써요? 볼록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확대가. 현미경 있어요. 망원경 있어. 공통점이 뭔데? 크게 보고 싶지 않니? 그래서 현미경, 망원경. 안경에도 써요? 안경에도 써요. 선생님 안경에 썼냐고? 아니요. 선생님 안경 오목 렌즈야. 이게 무슨 렌즈인지 아니? 저 안경은 누가 쓰셨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돋보기 안경 쓰시.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곧 나오겠지만 원시죠. 원시. 선생님 근시야. 너는 눈 좋지? 눈 좋니? 안 좋아? 안경 안 쓴다며. 렌즈? 드림 렌즈?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정리해보면요. 요거에 현미경 있어요. 현미경, 그 다음 망원경. 아니 이거 필름법이 맨날 바뀌었어. 거짓말인 것 같지만 진짜예요. 핑계 같지만. 자, 망원경. 그 다음에 원시 교정용 안경.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원시 교정할 때 쓴 안경이야. 다음 얘는 어디다 쓰냐?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가면서 한번 정리해보자. 137쪽에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 의한 상 확인하셨어요? 코드 벨트 치셔야죠. 우선 둘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록 렌즈에서 밑에 그림 잘 보세요. 볼록 렌즈에서 모이고 오목 렌즈에서 흩어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볼록 렌즈에서 모였다가 흩어지긴 하지. 다음 이번에 그래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서 생기는 상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써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건 볼록 렌즈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 거꾸로 서는 상이 생긴다. 그거가 좀 차이점. 밑에 한번 보자. 볼록 렌즈 가까이 있는 거 봤어? 커진 거 봤어요? 밑에 오목 렌즈 좀 작아졌네요. 다음 계속 작아지고 거리 상관없네. 그 다음에 멀리 있을 때 일단 한번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 더 멀리니까 작아져.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자. 볼록 렌즈 목소리 이래. 오목 렌즈 어디다 쓰냐? 작은 동식물 관찰할 때 확대의 경우 돋보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볼록 렌즈 쓰고 그 다음에 시력 교정용으로 써요. 시력 교정용은 저기 선생님 밑에서 한꺼번에 정리해 볼게요. 사진기, 에도 렌즈가 들어가고 현미경, 망원경 이런 것들. 거기 사실 어떤 사진기에 렌즈 하나만 들어가는 건 거의 없고 여러 개의 렌즈가 겹치고 해서 모았다가 흩어졌다 하면서 최고의 배율을 찾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 맨 아래에 보면 뭐 망원경의 종류해서 나왔는데 그냥 그걸 읽어보는 걸로 하고. 다음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장애가 있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눈. 친구들 안경 많이 썼죠? 자, 그랬을 때 어디 쓸데없냐? 자, 여기다 먼저 할게요. 그러면 일단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면 나는 눈이 너무 좋아. 안경 안 써도 돼. 그런 사람. 나 안경 안 써도 잘 보이롱.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야.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우리 눈에 여기 망막이라고 있거든? 망막에 상이 정확하게 딱 맺히면 그때 뭐야? 너 눈 좋네.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 요거 거기 있는 식으로 할게. 자, 이렇게 초점이 여기 저기 망막에 정확하게 맺힌 사람 무슨 사람? 눈 좋은 사람.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안 좋은 사람. 첫 번째,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 어떤 사람은 이래. 너무 앞에 맺혀. 어떤 사람은 이래. 너무 뒤에 맺혀. 물체가 또렷하게 안 보여요. 드림 렌즈에 쓴다는데 만약에 조금은 잘 안 보인다면 근시야. 원신 누가? 노인네들. 자, 근시예요. 요거. 너무 앞에 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밀어야 되지.
누가 미니? 봐봐. 누가 미니? 얘가 밀어줘. 얘가 퍼지게. 자, 봐봐.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오목렌즈를 갖다 놓으면 빛이 들어오다가 여기서 한번 퍼져서 들어가거든. 퍼져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초점 맞는 원리야. 요거 너무 뒤에 있지. 끌어와야 되지. 여기다가 무슨 렌즈 써야 돼, 원래? 볼록 렌즈 이렇게 쓰잖아요.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서 살짝 뭐 오므라지면서 들어가고 결국 초점을 맞추는 원리야. 여기 뭐라고 한다고? 난 이거야. 근시야. 여기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원시야. 노안이야, 노안. 이쪽은 근시 학생들 한자 겁나 모르던데 요즘 한자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가까울 근자라고 아세요? 아 몰라 진짜 모르는구나. 가까울 근 멀 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거리 원거리. 그래서 잘 보이는 거 쓰는 거예요. 근시 가까운 게 잘 보여? 다 잘 보이면 뭐 문제 없지. 근데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뭐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아. 먼 게 잘 안 보여. 원시 먼 건 잘 보이거든. 가까운 게 잘 안 보여. 근시는 오목렌즈 교정, 원시는 볼록렌즈 교정. 그래서 자 봐봐. 근시는 뭐가 문제인데 너무 앞에 맺히는 게 문제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오목렌즈 교정이야. 원시는 뭐가 문제인데 너무 뒤에 맺히는 게 문제야. 그래서 뭘로 교정해야 된다고? 볼록렌즈 교정이야. 그래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한지 아니? 이게 더 편해. 이게 더 잘 보여. 멀리 있는 건 초점 맞는데 이게 초점이 안 맞아. 앞에 있는 거. 우리는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들이대지. 자 그래서 확인해보자. 핵심만 확인할게요. 근시 안 써있냐? 자 근시는요 그 첫 번째 그림에다가 쓰자. 앞에 맺힘. 앞에 그 앞에 맺힌 거 확인했니? 그 앞에 안 써있어갖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시는 첫 번째 그 눈깔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 너무 앞에 맺힘. 원시 동그라미 치고 원시는 뭐라고 쓸 것 같아? 뒤에 맺힘. 그게 문제야. 렌즈는 동그라미 시계 양쪽 거. 그래서 오목렌즈 교정해야 돼. 볼록렌즈 교정해야 돼.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해볼게요.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이거 쌍으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볼록 렌즈는 오목 거울이하고 특징이 똑같아. 이거 쌍으로 하면은 그래서 좀 편해질 거야. 자, 다 했다 보면 평면 거울은 대칭인 위치에 상이 생겨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2, 3, 4, 5가 나왔는데요. 설경 2번과 5번은 같은 답이고 3번과 4번이 같은 답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2번, 5번은 작고 바로 3번, 4번은 크고 바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 오투에는 여기 빛의 합성과 물체색 있죠. 이거 오늘 안 해요. 오투 여기서 잘려요. 한번 잠깐 쉬었다 하자. 자 141쪽 넘겨볼까요? 141쪽. 뭐 특징 관찰하는 탐구가 나왔는데요. 과정 1을 보면 볼록거울이나 오목거울 앞에 물체를 놓고 점점 멀어지게 해보고 하면서 이제 확인했어요. 한번 정리하고 출발할게요. 우선 거울부터예요. 볼록거울은 어떤 특징? 항상 작고 바로 선상. 렌즈는 어떻게 하랬어요? 오목 렌즈하고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오목 거울은 일단 가까운 거는 크고 바로 섰는데 멀리 가면 어떻게 뒤집어지면서 작아진다 그랬어요. 뭐하고 같다? 볼록 렌즈하고 같다 그랬어. 그래서
밑에 있는 결과를 보면 그 결과를 보시면 둘씩 묶어놔도 되겠지 여기서는 두 개씩 거우목거라고 본론렌즈 본론거라고 목렌즈 이런 식으로. 자 탐구하기 문제 해볼까요 우리? 탐구하기 문제 해보자. 다 했어? 네. 자 확인해 볼게요. 우선 볼록 거울은 자꾸 바로 현상이에요. 맞아. 자 2번 물체가 오목 거울과 가까이 있을 때 물체보다 크고 바로 현상이 생긴다.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는 뭐야? 그 오목 거울이라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죠. 볼록 렌즈와 가까이 있을 때 크고 거꾸로 현상이 생긴다. 아니지. 멀리 있을 때가 맞아요. 그래서 X. 다음 2번. 이거는 물체를 두었더니 작고 바로 현상이 생겼다. 바로 앞에다 뒀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거 오목 렌즈고요.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나?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멀어지면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요. 모양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어디 하시냐면 넘기시고 146쪽 거기에서 15번까지 해보자. 15번